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제 머크사의 이제 치료제 관련한 이 긴급 승인 이슈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따른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기대감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풀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어디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 될지,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 그 전부터도 뭐 단계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보면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협의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와 상생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크사의 이 먹는 코로나, 이제 그제 방송했던 경구용 치료제에 따른 이 긴급 승인에 따른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위드 코로나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과거에도 뉴스를 보면은 항공주들이 막 움직일 때나 막 여행주들이 움직일 때 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때는 뭐 K 백신 치료제 개발 타협 받았고, 뭐 셀트리온 등 뭐 업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공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 모습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그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치료제를 선구매 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 플러스 뭐예요? 선구매 협의 중이다까지 나왔으면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크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의 종목이 무엇일까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항공주 덩달아 강세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은 항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 해외여행이 진짜 이렇게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때는 그냥 언제든 가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몇 년째 가지마 하니까 저 역시도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저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해외여행 무조건 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다녀올 거예요 하고 뭐 여러분들도 갈 거 아닙니까?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그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가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이 기대감, 가고 싶다, 이거는 사실 다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면은 제일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여행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했던 게 뭐예요? 자,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보면은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순매수가 485, 약 500억. 이게 대한항공만 기준으로 했을 때이지, 또 추가적으로 항공업종까지 때리면 더 큰 자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가 항공주의 대장을 대한항공으로 보다니까 약 한 500억 정도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3조 5천억을 지금 파는 동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다 맞습니다. 뭐 있으면 하나투어, 뭐 아시아나항공 뭐 급등하고 하는데 최근에 얘기 나와 삼성전자, 카카오, SK바산 참 가슴 아프게 팔고 있죠. 대한항공, 애술, 하나투어 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항공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항공주를 담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도 항공주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도 항공주를 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충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합쳐서 대충 1,500억에 1,500억. 대충 1,500억. 그럼 다른 것까지 다 파악하면 더 크겠죠. 어쨌든 지금 기관도 지금 항공주만, 외국인은 지금 항공주만 최소 500억. 이게 근데 언제 기준이지? 4일 기준이면은 순매수 이게 9월 마지막 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니까 그냥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최소 항공주 500억 매수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연기금도 뭐 보면은 이때가 10월 4일이니까 이때도 언제요? 사들인 종목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 지난달 이후 1조, 지난달 초, 그러면 한 달 동안인가? 이건 한 달 동안인 것 같은데. 국제 유가 큰 폭, 이거는 한 달 기준 같아요. 그래서 9월 기관 최소 항공주 1,000억을 담았어요. 1,000억 맞나요? 1,500억. 담았다. 또 보면은 연기금이죠. 기관이랑 연기금. 그 다음에 한 달간 5조 던진 기관, 이 종목 샀다. 어떤 기업 샀느냐? 자, 보면은 새내기 투톱 8척 담았는데 위드 코로나 수혜 예상되는 대한항공, SK이노도 싹쓸이 기관 매도 당분간 이어질 때 사면서 어쨌든 뭐 8천억 중에 뭐 기관이 뭐 8천 중에 대한항공 뭐 이렇게 한 3개, 4개만 한 2천억? 그럼 대충 어쨌든 최소 1,000억 샀겠지. 9월 또 기관은 최소 얼마 샀을까요? 내가 이거 뉴스가 어딨지? 뉴스 여기 이것만 난 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이노도 싹스이라는 거는 대한항공 포함됐다는 거겠죠? 기관항공. 대충 보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은 물론 9월 한 달간 기관 순매수 1위는 어쨌든 뭐 크래프톤이고, 보면 그래도 대한항공 1,775억. 그럼 뭐 대충 다른 것도 잡다한 거 따지면 한 2천 정도 되겠지. 항공주 2천. 그 보면 여기 보면은 그래서 면세점, 호텔, 항공, 엔터 뭐 등등이죠. 어쨌든 대충 때려봐도 9월 항공주 2천억은 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어쨌든 약 5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지금 9월달 동안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최소 항공주가 이제 50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제 9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삼성전자 1조, SK하이닉스 4,400억이면 이게 뭐 해도 대한항공 있으면은 9월 한 달간 최소 1,000억 이상 샀겠지. 여기 4,000이면 2,000, 3,000, 3,000 뭐 딱 샀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못해도 어쨌든 약 5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지금 항공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보는 입장에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최대 수혜주는 항공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봐도 항공주지 않을까 뭐 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소식들이 좋은 게 많이 들린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이거 알잖아요. 사이판 매진. 뭐예요? 트래블 버블. 이제 각국끼리 1대1로 우리 여행 이거 승인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사이판은 벌써 매진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단체로 해외여행 심의 회복세하면서 10월에도 유럽 패키지 여행 출발 확정팀 뭐 증가하고 좌석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항공주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그 소비 심리, 그 다음 이 실제로 항공주들이 무너진 이유가 비행기가 운항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당연히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실적이 박살 나면서 그래서 주가들이 빠가라졌던 거라고 하면은 실적이 다시 살아난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최근에 또 막 여행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여행이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부터 뭐예요? 전 직원이 다시 정상 근무를 합니다. 하나투어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정직원이 정상 근무를 할 만큼 여행에 대한 이 심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드 코로나를 눈여겨보고 사실 경구용 치료제든 코로나 치료제든 코로나 백신이든 이 백날 다 떠나가지고 치료제든 백신은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을 사기는 이미 늦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늘 얘기했잖아. 주가는 악재로 빠졌으면 악재가 소멸되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이 아니야. 소비심리 위축이 아니라 뭐가 됐어? 그냥 강제로 그냥 소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빠그라졌으면은 다시 이 재개심리 이제 재개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늘렸던 뭐가 있어요? 보복심리죠. 보복심리. 이 보복심리에 따른 실적은 다시 안정화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타격이 제일 컸던 거는 항공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공주.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우리 면세, 사실 면세도 많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항공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오늘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항공주도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주를 산다고 하면 어떤 걸 사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전 설명을 드리느냐. 자, 오늘 위드 코로나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이제 재료가 악재가 소멸하지. 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악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과연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볼 거예요. 있는가를 먼저 볼 건데, 그래서 종목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은 2019년도, 우리가 19년도 12월쯤에 코로나가 사실 이제 터졌으니까 11월인가요? 이때부터 보면 주가가 이제 무너졌다가 얘는 다시 주가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항공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항공을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대한항공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코로나 끝나고 실적으로 산다? 그럼 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은 실적만 보면 코로나 아닌 줄. 진짜 코로나 아닌 줄 알아요.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보면 매출액이 내려고 보면요. 정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사실 크겠죠. 지금 대한항공을 이슈로 본다고 하면은 얘는 코로나 백신 수송 기대감에 한번 급등했었고, 이제 11월이면 이때죠. 2011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한항공 이때부터 상반부터 계속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잡았냐고 하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화이자 백신 소식에 항공주 상승, 대한항공 급등, 근데 수송 기대감. 이 수송 기대감과 함께 이제 빅딜 성사될까?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아시아나 항공 빅딜 소식에 관련주가 희비, 아시아나 인수 검토. 그러니까 이거 아시아나 항공 관련되는 이야기. 대한항공은 지금 사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랐고, 이슈도 지금 받을 거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실적이죠. 이제 실적이 빠그라졌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 가치죠. 실적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33,000원에 있는데 18년도 주가가 25,000원이었죠. 18년도 주가. 근데 대한항공이 지금 보면은 이제 17년.
17년도 주가보다 17년도리 매출이 더 컸고 영업이익 더 컸고 영업이익 더 컸고 당기순이익도 4배가 훨씬 더 많았지만 22년도 21년도 비교해도 훨씬 더 많지만 이 대한항공 주가가 뭐예요? 17년보다 지금 더 높다. 그럼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적 가치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더 높은 주가가 좀 너무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사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 박살이 여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박살 났던 자리를 다시 원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더 간다고 하면 3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이 자리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여기 이 자리 보이죠? 2019년도에 여기 이전이 원래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급등했을 때 이전 자리보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역시나 뭐예요?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슈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아까 그 부산이 아니죠. 대한항공과 똑같은 이슈인데 역시나 이거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입수 합병 일자면서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하고 한진카 뭐 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중도금 뭐 납입하고 대한항공 뭐 규모의 아시아 유치 참여 기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두 기업은 인수 쪽으로,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걸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뭐 코로나 끝나고 여행에 관련된 수혜주보다는 저런 이슈로 더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오늘이죠. 연내 결론 물 건너갈 때 항공업계 초조.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뭐 이거 보면은 인수합병 뭐 얘기 나오면서 이달 말 마무리가 되더라도 심사 보고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것만 사실 놓고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슈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움직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내년에 다 내년에 사는데 원래 내년을 생각하고 사는 거긴 하니까. 어쨌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슈는 이 정도라 보시면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시아나항공 매각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면 실적도 뭐 그렇게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번 연도가 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긴 하는데, 역시나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요 다 빠그라지고 있죠. 결국에 4분기까지 보면은 역시나 적자를 면하지 못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떠나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차트적으로는 좀 지금 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른 상황이다. 얘도 어제 더 오른 상황. 자, 그럼 이제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참 이제 그렇게 이슈가 참 크게 많이 없어요. 이 항공주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행, 실적에 따라가는 게 대다수다 보니까 이 다른 잡다한 종목들만큼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동일하게 2019년도 기점 봤을 때 뭐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 아직 좀 상방으로 열렸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애매하게 여긴 게 뭐냐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주가의 고점을 찍고 하방을 찍는 자리였어요. 하방을 찍는 자리에서 지금 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참 애매한 게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한 12,000원 정도 구간대를 원래 주가로 볼 것이냐, 아니 그래도 나름 고점 달리던 애였는데 이 고점대를 구간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점대가 원래 자리다라고 만약에 어거지로 엮는다고 하면 아직 3만원까지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관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코로나 이전의 자리가, 이전의 가격대가 거의 주가의 최고점 근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이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따라가면 좋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슈랄 것도 없어요. 제주항공이 과거에 뭐 급등하고 뭐 이렇게 막 2020년도 이때 보면은 막 급등하고 뭐 하고 했던 이슈 중에 뭐 없어요. 그 과거에 뭐 이슈 흔한 게 뭐 제주항공 상승, 이스타항공을 품는다 해서 상승했다가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한다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스타항공 인수한 데서 올랐다가 또 인수 포기한 데서 올랐다가 그냥 좀 뻘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과거에 2017년도 막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이거 보면 그러니까 뭐 4분기 후실적의 장초반 강세,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슈가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갔던 애인데 얘 실적 보면 지금 완전히 다 이따구로 다 빠그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관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오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과거의 고점대가 실적에 관련된 과거의 고점대가 실점에 관련되는 이슈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조금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으로 보기 좀 그렇고, 제주항공은 뭐 또 지금 이게 좀 참 너무해요. 무상감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감자가 늘 악재라고 하는 이유가 감자유에 보통의 증자가 따라온다 했죠. 그럼 이거 감자 때리고 증자 때리면 진짜 개쓰레기 같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딱히 제주항공은 이제 유증까지 받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 넘어갈게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자, 네 번째. 항공주들 몇 개 없으니까. 티웨이 항공.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자,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올랐어요. 자, 코로나 이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른 상황입니다. 상황상 보면은. 근데도 티웨이 항공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보면 제가 티웨이 항공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된 지가 2018년에 상장됐어요. 근데 이제 상장 당시 얘가 공모가가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2,000원이었는데 티웨이 항공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다시피 여기서 티웨이 항공이 권리락 때려받잖아요. 이제 권리락을 다 계산하면 티웨이 항공이 공모가가 6,200원 정도가 돼요. 공모가가 6,200원 정도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요, 과거 공모가 이상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 티웨이 항공은 지금 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보다시피 공모가 12,000원 대비 전 지금 자리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이전보단 더 오른 상황이다, 이거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역시 항공주들 요즘 다 이래요. 실전 다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 다 쓰레기인 것 같기 때문에 뭐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에어는 뭐 일단 보면은 딱 보다시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른 상황입니다. 얘는 어떻게 때려봐도 2019년도의 고점 구간까지 거의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른 상황이에요. 더 오른 상황. 그래서 얘는 차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 항공주들 재개다를 기대감을 더 간다? 좀 기대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이슈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슈는 제가 나중에 그 에어부산과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실적은 보면은 역시나 왜 진에어는 제가 이 캡처를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진에어는 역시 실적 보면은 역시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 보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그냥 깨박살 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나마 보면은 2022년도, 2023년도 예상이 흑전에 대한 기대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흑전하면서 또 이슈가 볼 수 있겠죠. 그럼 굳이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이 공모가, 이거 티웨이 항공이 아니에요. 진에어보다 실적은 좀 쓰레.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부산. 제가 보면서 유일한 종목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봤을 때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기점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까지 안 올라온 항공주는
안 올라간 항공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오르지 못한 상황. 이런 가격 회복노고 아까 뭐 이슈는 아까 에어부산 같이 설명드린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건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과거에 아시아나항공 뭐 인수액이 나오면서 이 에어부산을 분리매각 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얘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두 항공사의 자회사 LCC는 이제 보다시피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뭐 우리 제주항공 통합은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데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라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얘기했던 진에어나 에어부산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흐름을 갖지 않을까, 이슈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적은 뭐 역시나 에어부산도 역시 쓰레기입니다. 지금 항공주들이 다 이슈가 그 실적이 쓰레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코로나라는 악재를 통해서 항공주들이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항공주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살아난다고 하면은 올라봐야 원래 자리까지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막 사람들이 여행을 갔는데, 코로나 이제 사람들이 여행 갔는데 항공사 매출이 1년에 그냥 1억이 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 갔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그게 막 1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인구는 늘 한정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뭐 인구가 줄고 있지, 인구가 엄청 느는 것도 아니고 인구는 한정적이고, 여행 가는 인원도 늘 인원이 뭐 우리가 순간 이 보복 심리 때문에 훅 몰려가지고 순간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누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평균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행 가는 시즌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악재를 통해서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한다 해서 갑자기 매출이 1억짜리가 매출이 100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1만원짜리가 주가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만원짜리가 1천원까지 밀렸다. 그러면은 이 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난다고 하면 다시 올라봐야 1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제가 먼저 가야 된다 설명드린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에어부산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뭐다? 코로나 이전에 가격보다 더 오른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 개념과 함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오르는 건 사실상 억지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앞에 이슈를 좀 더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이슈로 오른다고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거 다른 이슈를 좀 붙여서 한다고 하면 좀 말이 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도 얘기했죠.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2만 원대라 칠게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거의 3만 5천원, 한 70%가 올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2배가 더 간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만 보면 에어부산만 유일하게 오르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 항공주들이 언제 올랐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 항공주들이 올랐던 게 언제냐고 하면 미국 입국 제한 해제 소식의 강세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날짜가 사라졌네. 근데 9월 23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뉴스 찾아봐요. 이게 왜 9월 23일이냐면 날짜 제가 지워보였는데 이게 23일 돼 있네. 23일이니까 9월 23일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때 종목들 다 찾아봤어요. 다 비교해봤더니 이걸 비교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제일 최근에 항공주 기대감의 이슈를 받고 제일 크게 간 종목이 대장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자, 9월 23일자 뭐가 있냐? 자, 9월 23일자 목요일에 자, TA항공은 7%, 9월 24일 목요일 에어부산 25%, 목요일 아시아나항공 16%에도 좀 많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4%, 진에어 4%, 제주항공 4%. 그럼 여기서 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예요? 25일이에요, 25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부산 종목을 딱 뜯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에어부산이 유일하게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데, 23일 25% 오른 에어부산이고, 그래서 에어부산은 23일 보니까 이전에 또 급등이 나왔어. 그래서 9월 17일이야. 그래서 이때 9월 17일에 보니까 또 급등이 나왔네? 근데 왜 급등이 나왔지 하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딱히 마땅한 뉴스가 없어. 그나마 뉴스 나온 건 이거예요. 그나마 뉴스 나온 거. 위드 코로나 시대 기대감에 항공여행 주가 헐헐 난다 하는데, 난다데 실제로 이 당시에 보면 빨간색 되는 플러스 되는 게 에어부산밖에 없어요. 에어부산. 그래서 9월 17일에도 종목들 다 검색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급등했던 게 에어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놓고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자,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움직인 종목은 뭐 아예 크게 움직인 종목은 에어부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이전의 가격까지 회복하지 못한 종목은 에어부산밖에 없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식을 산다 하면은 에어부산이 아무래도 최대 대장주로서 관심 가져보기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있고 다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종목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분석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